자, 이제 제가 과제로 내줬던 이 바나나를 다시 원래 이 형태가 있었던 것처럼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방법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뭐 할 거냐면은 여기 형태에서 가장 완벽하게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 부분 추출을 할 건데 선택을 할 때는 배웠던 기능 중에서 가장 편한 게 이 빠른 선택 도구라고 얘기를 했고 브러쉬의 사이즈는 엔터키 옆에 가로 눌러가지고 확대해주고요. 한번 드래그를 했더니 선택이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자, 이 레이어를 제가 컨트롤 D 레이어를 이제 분리를 했어요. 자, 근데 내가 여기다 맞추려고 했는데 크기가 좀 잘 안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크기를 일단 컨트롤 T 눌러서 형태를 최대한 맞춰줄 거예요. 근데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요. 이거 강제로 높이만 조금 늘려 볼게요. 그래서 높이가 최대한 맞는 부분을 했더니 한 중간쯤 됐을 때 대략 맞았고, 뭐, 회전이라던가 이런 거 활용을 해서 최대한 높이 있는 부분이 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약간 꺾어지니까 살짝 연결을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이 상태로 했어요. 엔터 눌러서 해지를 했어요. 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펜 툴을 안 배웠거든요. 그렇다고 마스크 모드로 해서 내가 이 부분을 블랙으로 칠을 하기에도 물론 뭐 블랙으로 칠을 하면 칠을 할 수는 있어. 이렇게 칠을 해서 선택을 한 부분을 다시 영역을 마스크 해지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할 수도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I 눌러가지고 딜리트 눌러서 할 수도 있는데 아직 그것도 제대로 배우긴 했지만 활용하기가 좀 애매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다각형 올가미 도구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을 연결을 해주면 지금까지 배웠던 기능 중에서는 이 기능을 가지고 끝부분을 선택을 해서 끝부분만 딜리트 키 눌러주면은 비교적 깔끔하게 컨트롤 D 그 부분 정리가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이 부분을 처리를 할 건데 확대를 조금만 해서 여기 끝부분을 좀 맞출게요. 자, 지금 이 부분 자연스럽게 지워져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우개가 있었어요. 지우개. 자, 지우개는요. 선명하게 지워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지워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지워지는 거는 사이즈가 크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지우개. 선명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고 부드러운 거는 지금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지워지는데 마스크 모드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부드럽게 지워지는 걸로 해보면은 자, 이 레이어의 투명도를 좀 볼게요. 이 레이어의 투명도를 보면은 지금 봐봐요. 여기가 지우개를 이렇게 지워주면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울 때는 지울 때는 이런 부분은 경계면이 멀리 있으니까 요게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줘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브러쉬를 좀 줄여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닿게 되면 투명하게 보여지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투명도를 다시 높여보면은 이 부분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지우개 툴을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지워졌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살짝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면 각도나 이런 걸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뭐 복원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를 활용을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서 요거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내가 그 중간 과제나 기말 과제에 요거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 요거 한번 복원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해 보도록 해주세요. 여기서는 가운데 있는 바나나를 추출을 해주고 추출한 상태에서 연결을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지워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저장을 따로 할게요. 물론 더 완벽하게 하려면 여기 그림자도 사실은 복제를 해서 밑에다 깔아줘야 되는데 뭐 아직은 여러분들이 많은 거 배운 게 아니니까 자, 4번 저장해서 실습에 자, 이걸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덮어 씌워서 복원한 걸로 해주고요. 자, UR 닫고. 자,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고 갔던 예제 3을 이제 할 거고요. 예제 3에 있는 것들은 다양한 레이어의 이제 이펙트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자, 예제 3에서 일단 3-1-1번 꺼내 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구름 밑에 국화가 있어요. 근데 국화가 안 보이는 이유는 레이어, 전체 레이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서 내가 국화를 보여지게 하려면은 구름보다 위에 가 있거나 또 스마트 레이어보다 더 위에 가 있으면은 국화가 잘 보이겠죠? 이거는 국화가 아니고 거베라라고 하는 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의 위치는 레이어의 위치에 따라서 뭐 다 전체가 가려지는 게 가장 위에 있다. 위에 있는 순으로 레이어가 보여지고요. 여기 보여지는 스마트 레이어라는 거는 이 특징이 있어요. 이게 고급 개체 축소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 레이어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뭐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어요. 뭐 필터도 어떤 거는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스마트 레이어 같은 경우 어떨 때 적용이 되냐면은 파일을 꺼낼 때 파일을 이렇게 밖에다 꺼내서 이 파일을 가져오는 것하고 그러면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100%의 크기로 가져와지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 파일을 바로 파일 안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 크기가 이 파일 자체의 크기로 적용되게 되고요. 엔터. 이 레이어는 지금 스마트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원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파일을 컨트롤 T 누르고 내가 원하는 만큼 확대를 해줘도 원래 이미지 가지고 있는 비율이 있어서 손상이 많이 안 돼요. 이 마우스 커서가 지금 제어가 잘 안 되는 것 같네. 자, 이제 그런데 이 스마트 필터 같은 경우는, 스마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제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 스마트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스마트 레이어를 내가 일반 레이어로 만들겠다라고 할 때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 객체를요, 레스터화 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까 갖고 있던 약간 벡터 방식의 속성을 레스터화 시켜서 완전 비트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 레이어가 일반 레이어로 변경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예제는 레이어의 순서, 그다음 스마트 레이어가 약간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 파일은 뭐 저장 안 해도 되고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레이어가 지금 들어있고 이 스마트 레이어는 약간 확대를 해도 원래 가지고 있던 크기만큼 확대를 하면 깨지지가 않고요. 이 화면 사이즈에 맞게끔 축소가 되어 있고 몇 가지의 제한 사항들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스마트 레이어를 푼다라고 하면은 레이어 레스터화 눌러서 스마트 레이어라는 거를 풀어줬어요. 일반 레이어로. 자, 이제 이거는 카피를 했거든요. 카피를 해서 지금 있는 이 거베라 꽃을 카피해서 지금 축소를 했고 레이어 카피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레이어 복제가 있고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복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가장 쉬운 컨트롤 J 눌러서 복제한다고 했어요. 컨트롤 J 눌러지면 빠르게 복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레이어 복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특별한 게 없으니까 닫아주고요. 3-2번. 자, 3-2번에는 여기 지금 보면은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메인 연꽃잎의 반사 그림자도 다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꽃잎 복제해서 뭐 이런 거죠. 이것만 이걸 다 추출해 갖고 온 거겠죠, 전부 다. 나머지도 다 추출해 갖고 온 것들이에요. 보면은. 자, 저는 이 메인 연꽃잎을 이것도 물론 추출을 내가 해 갖고 온 거지만 마치 원래 꽃잎이 있었던 것처럼 합성을 했고 이거 지금 배경에 있는 연꽃잎들이 좀 부자연스러워서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자, 이 레이어 카피는 컨트롤 J 눌러주고 컨트롤 T 눌러서 세로로 뒤집었더니 엔터 내리면서 시프트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 레이어를 밑으로 내릴게요. 순서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밑에 있는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춰주면은 약간 이렇게 물에 반영된 것처럼 보여지고 나는 여기를 좀 부드럽게 풀어주겠다라고 할 때는요. 필터에 흐림 효과라는 게 있고 이 흐림 효과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을 많이 하는 게 가우시안 흐림 효과가 있어요. 가우시안 흐림 효과는 변경의 값을 수치를 많이 줄수록 이미지가 많이 흐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자처럼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앞에 닿는 부분은 좀 어둡게 해주고 밑에 가는 부분은 조금 흐리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림자 형태로 합성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나머지 꽃잎들을 볼까요? 음, 이거는 삭제할게요. 자, 서브 연꽃잎이 있고, 자, 요거를 내가 만약에 이거하고 이 레이어, 얘를 하나로 묶고 싶다. 그럴 때는 Shift 키 눌러가지고 선택을 3개를 해주고, 얘네를 링크를 걸어주는 방식이 뭐냐면은 밑에 하단에 레이어를 연결, 뭔가 이렇게 무슨 새술처럼 되어 있는데 사슬 같은 거를 눌러주면은 이 사슬이 연결이 돼 링크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냥 다른 데 클릭했다가 나는 꽃잎 하나만 이동을 해도 이렇게 사슬이 묶여져 있는 링크 방식으로 묶여져 있는 거는 3개가 동일하게 지금 그룹처럼 묶여 있죠. 그러면 큰 연잎도 내가 3개를 묶어 볼까요? 3개를 내가 링크로 묶겠다. 라고 하면 이 3개는 링크 방식으로 쫓아오고요. 자, 그 다음에 큰 연잎도 있었네. 자, 연잎 작은 것들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작은 연잎은요. Shift 키 누르고 5개를
선택한 상태로 내가 제어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얘를 그룹으로 묶어 줄 수 있어, 그룹. 그룹으로 묶어 주는 거는 5 개의 연립을 자 밑에 하단에 폴더 모양이 있고요. 자 이 폴더를 따닥 클릭하면은 이름 바꿀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작은 연립이라고 해 볼까요? 작은 연립. 그러면 이 폴더에다가 연립들을 넣어 놓을 수가 있어, 작은 연립에다가. 그러면 이 작은 연립이라는 폴더는요. 이 폴더채로 관리가 되고요. 이 폴더채로 카피하면은 똑같이 5 개가 다 카피가 되는 거고 작은 연립을 삭제하면은 전부 다 없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나는 이 중에서 연립 5는 빼야 되겠다.' 그럼 얘만 빼 가지고 저 위로 올려주면은 얘는 빠지게 돼요. 그러면 나는 작은 연립에 나머지 것만 또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챕터 지금 여기 3-2는 인제 레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폴더별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거 저장을 뭐 4번 저장 이런 거 없이 '구분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레이어에는 컬러를 넣어 줄 수가 있는데 제가 녹색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 레이어에 대한 색에 대한 구분이지 이게 어떤 기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색에 대한 거라서 색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고 색상 없음을 눌러 주면은 컬러 없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 디자인 팀이 있고 기획팀이 있고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해서 뭐 코딩해 주는 어떤 그런 팀들이 있다. 그러면 뭐 디자인 팀에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폴더 같은 정리를 해 주면 훨씬 편하죠. 뭐 이렇게 지시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인제 이런 것들도 내가 링크를 좀 묶어 놓고 뭐 작업 지시서에 이러이러한 설명에 대한 거를 넣어 주면은 훨씬 더 좋겠죠. 음. 자 인제 그러면 공유는 잠깐 중지하고요. 저기 녹화는 잠깐 중지하고요.